네, 계속 한번 해봅시다. 자, 간단한 용어를 한번 정의를 하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정의를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유한군 중에서요, 특별한 유한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유한군, 쥐의 위수가요, 소수, P의 거듭제곱이고 나타낼 수 있는 경우, 거듭제곱인 경우, G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P군, 영어로도 마찬가지, P하고 이렇게 대시 한 다음에요, 이렇게 P그룹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P군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굉장히 간단해요. 실제로 이제 이론군을 이제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수가 소수 P인 경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아까 봤어요. 요 ZP라는 이 군이 집합 X에 작용을 하는 걸 보니까 요 X가요, 어떻게 분할이 됐었어요? 이렇게 하나짜리인 거, 크기가 하나짜리인 거 하고 나머지는 다 뭐였어요? 네, 위수가 P짜리인 걸로 이렇게 군의 작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때요? 조금 더 쉽게 잘 이해할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으로 조금 간단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군이 뭐가 있을까?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요 궤도의 크기는요, 어떻다 그랬어요? 요 군의 위수의 약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군의 위수가 다양한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어때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의 소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된 경우, 그렇게 되면 어때요? 요 나머지 위수가 1짜리인 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P의 거듭제곱인 P의 제곱, P의 세제곱, 이런 이제 꼴로 궤도의 크기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위수가 P군,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군이 바로 이런 P군. 다시 여기서 위수의 관점에서 간단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수, 배수에 의해서 약수, 배수 관계가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수가 소수의 거듭제곱, 다시 해서 P의 N제곱, 이런 모양인 경우에 G를 P군이라고 하고요. 조금 이제 이름을 이제 여러분들이 붙여나가면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군 G의 부분군 H가 역시 소수 P에 대해서 P군일 때요. 부분군이니까 다시 군이 되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군 G는 P군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어요. 부분군 H가요. 요 H가 군이니까 요거 이제 원소의 개수를 봤는데 그게 이제 P군일 때요. 요 H를 G에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P 부분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름 붙이기 나름이니까 뭐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P군 이렇게 P부분군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이 또 여기서 연습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이제 정의를 이제 P군, P부분군 이렇게 했지만, 이 P는요, 소수예요. 그래서 2군, 3군, 2부분군, 3부분군 이렇게 했을 때도 여러분이 거부감 없이요. 생소와 낯선 없이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잘 해야 돼요. P라는 문자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봤고, 요 P 부분군에 관련해서 간단한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넘어갑시다. 요 얘기도 우리가 이제 많이 할 얘기라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G가요, 간단하게 쓸게요. 군이고요. 그 다음에 요 H가요, 아까 얘기한 P 부분군이에요. 그러니까 G의 부분군이면서 원소의 개수는 이제 P의 거듭제곱인 그런 이제 모양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썼어요. L하고 이제 밑에다가 H 이렇게 썼었잖아요. 요거 뭘 뜻하는 거였었냐면 H의 모든 좌잉여류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었어요. 집합.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었죠. X, H 이게 이제 좌잉여류 모양이고 이때 이제 좌잉여류를 다 모으려면 이렇게 이제 G에서 가지고 오면 되죠. 그죠? 다시 이제 풀어서 다시 한번 써보면 이 집합은 무슨 집합이었었냐면 G에서의 H의 모든 좌잉여류의 집합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로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요 LH 있죠? 요 집합에 작용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어떤 작용을 생각할 거냐면 지금 이제 H가 P 부분군이잖아요. 원소의 개수가 P의 거듭제곱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G의 작용도 물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H의 작용을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H의 작용을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H가 어떻게 작용하냐면 요거 이제 요 표현도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left multiplication에 의한 작용. 이게 이제 뭐라 그랬어요? 왼쪽 곱에 의한 작용이라고 그랬고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다 간단하게 써봅시다. H가요. 이 집합의 원소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작용하면 요 H가 뭘로 바뀐다고요? XH가 HX를 포함하는 좌잉여류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 여러분들 다 복습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요 집합이 다시 궤도들로 분할되는 건데요. 분할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제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인 다시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인 궤도가 있을 것이고 원소의 개수가 이제 여러 개인 궤도가 이제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제 궤도들로 이제 분할되는데 H의 원소의 개수가 어떻다고요? 이게 이제 P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P의 거듭제곱은 특별한 모양인 1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이제 P의 제곱, P의 세제곱 이런 애들은 특징이 다 뭐였어요? 다 P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다시 P의 거듭제곱은 1P, P의 제곱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건데 이 중에서 특별한 애는 항상 1은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해줘야 돼요. 요거 이제 특별히 관리를 해주고 나머지는 공통점이 전부 다 P의 배수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묶어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기서도 뭘 관심을 가질 거냐면요. 지금 기호가 조금 제가 지난 시간에 썼던 기호랑 이번 시간에 쓴 기호랑 함께 쓰면 조금 복잡해지는 기호인데 요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써볼게요. L, H 이게 이제 집합이고요. 우리 이제 요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서 H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고정되는 원소 생각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로로 쓸게요. 안 그러면 첨자가 HH 복잡해지니까 요거 이해 잘 하세요. 우리 LH란 집합은 H의 좌잉여류의 집합이었고 그 집합에서 H에 의해서 고정되는 변하지 않는 그런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거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정의 이렇게 한번 제가 써볼게요. XH 이렇게 생긴 원소 다 모아놓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때 X는 당연히 이제 G의 원소여야 되고요. 요건 이제 앞에 요 LH의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 요런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건을 붙여놓고 또 요 H에 의해서 고정이 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모든 H의 원소 H에 대해서 뭘 만족해야 되냐면 H는 요 XH를 어떻게 바꿔준다고요? 이렇게 바꿔준다고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바꿨을 때 요게 다시 뭐가 돼야 돼요? XH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괜찮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빨리 하기 위해서요. 그냥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자, 요 식을 제가
이식만 놓고 보면 어떻게 이제 요식을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제 x의 여권 hx가 h에 속한다. 이제 여러분 요거 바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썼단 말이에요. 요거랑 똑같은 말이 이제 원소의 모양만 놓고 보면 이제 앞에다가 x의 여권 이렇게 붙여도 집합이 같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의 원소를 곱한다는 것은 역과정이 가능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왼쪽에는 이제 h의 원소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원소가 되고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바로 요 속하는 이 원소가 h의 이제 원소가 된다라는 얘기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모든 h의 원소 작은 h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요. 그러면 제가 요만큼하고 똑같은 말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의 여권 x가 h의 부분 집합이 된다. 그래서 집합 버전으로 제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왜냐면 여기는 어떤 원소들이 살고 있냐면 이런 원소들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h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하나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h는요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예요. 그죠? 그래서 유한군이란 말이에요.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 P의 거듭제곱계인데 요거는요 켤레 부분군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켤레 부분군과 원래 부분군은 같은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집합 다 같은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데 부분 집합 관계예요. 그럼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두 집합이 같다라는 얘기. 이 유한집합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죠. 그래서 유한집합인데 유한집합의 부분집합이면서 원래집합하고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요 두 집합이 같다. 부분집합은 전체 집합하고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xh를 가지고 오는데 x는 당연히 이제 g의 원소여야 되고요.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xh하고 xh 좌잉여류, 우잉여류 같게 만들어주는 그런 h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죠? 요거 지난 시간에 우리 사실은 하긴 했어요. 요게 어떤 이제 이런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이렇게 NGH 이렇게 이제 썼던 거 기억나요? 네, 이게 바로 정규화 부분군. 다시 얘기해서 H를 정규 부분군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군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당연히 정규화 부분군은 G의 부분군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써도 되고요. X는 NGH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자잉여류 G가 이렇게 있을 때 H가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원래 이제 좌잉여류들은 요 XH, 뭐 YH 이렇게 이제 고려를 하는 건데 요 중에서요 지금 보니까 G의 부분군으로서 요 NGH가 있단 말이에요. 정규화 부분군도 G의 부분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해놨고 거기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포함하는 잉여류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지금 요 HXH 이 그림에서는 요런 이제 부분 집합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요렇게도 쓸 수 있죠. NGH에 바로 잉여군을 모아놓은 잉여군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요 NGH는 H의 정규 부분군이기 다시 H는 NGH 정규화 부분군의 정규 부분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잉여군 구조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네요. 네, 조금 어려웠죠? 다시 한번 요약을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다시요. 처음부터
자, 좌잉여류들을 전부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H의 좌잉여류들을 이렇게 다 모아놨는데, 거기에요, H가 작용을 할 거예요. H는요, 원소의 개수가 P의 거듭제곱이고요. 이때 어떤 작용을 할 거냐면, 왼쪽 곱에 의한 작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관심은 뭐냐면, 이렇게, 궤도의 크기가 일자리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는 다 원소의 궤도의 크기가 P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2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P의 배수라 나머지는 함께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궤도가 일자리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이렇게 썼고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H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실현되어도 어때요? 원소를 바꿔주지 않는 그러한 이제 원소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실현됐을 때 그 실현된 군의 원소들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원소들을 다 모아놓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정의를 쓰면, 물론 이제 G에서의 자잉여류를 모았기 때문에 대표원은 G의 원소여야 되고, 변하지 않는다 조건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H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근데, 요 조건이요, 이만큼이 결국에는요, 이렇게 바뀌어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지금 XH 자잉여류를 모아놓는데, 대표원이 어떤 성질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H의, 자잉여류, 우잉여류가 같은 그런 대표원들을 다 모아놔야 돼요. 괜찮죠? 그런데 이 조건이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이게 이제 정규화 부분군의 정의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다뤘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규화 부분군의 이제 원소가 되고 정규화 부분군은 당연히 G의 부분군이기 때문에 이 조건은 우리가 생략이 가능한 조건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바꿔서 썼는데 그래 놓고 보니까 이 정규화 부분군은 G의 부분군이면서 또 H를 포함하고 있는 군이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더군다나 요 NGH는 어떤 군이었어요? H를 정규 부분군으로 만들어줬다 그랬죠? 즉 H는 이 NGH의 정규 부분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잉여군을 구성할 수 있고 그때 잉여군의 원소 모양이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죠? 대표는 여기서만 가져오고 그래서요, 우리가 관심 있는 요 H에 의해서 고정되는 좌잉여류를 다 모아놓은 집합이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조금 이제 호흡이 길었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이제 공식 맞춰서 이해를 해봅시다. 자, 요 LH는 아까 뜻이 뭐였었냐면 좌잉여류 전체였어요. 근데 어떤 집합에서 어떤 군에서의 자잉여류였었냐면 G에서의 H의 자잉여류의 개수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지수 기호 써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괜찮아요? 자, 요거하고 뭐하고 비교한다 그랬었냐면 조금 기호 복잡하다 그랬어요. 이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서 H에서 고정되는 원소의 개수인데 요게 지금 우리가 계산했더니 요 잉여분이에요. 그죠? 요 잉여분은요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잉여분의 원소의 개수 위수는 H의 정규 부분군에서의 정규하 부분군에서의 H의 역시 지수 쓸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비교하는데요. 어떻게 비교하냐면 원래는 등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요. 어때요? 요 나머지는 다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궤도의 크기가 P의 제곱, P의 세제곱 다 P의 배수라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요 나머지 궤도 쓰지 않고 어떻게 해결한다 그랬어요? 합동식으로 쓴다 그랬죠? P에 대한 합동식 쓰게 되면 나머지는 다 P의 배수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요, 어떤 공식이 완성이 되냐면, 바로 요 공식. H의, G에서의 지수는요, G 생각하지 말고요, H를 정규 부분군으로 만들어주는 정규화 부분군에서만 생각을 했을 때, 정규화 부분군에서만 생각했을 때, 그 정규화 부분군에서의 H의 지수하고요, P에 관해서는 합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어때요? 조금 호흡이 길었죠? 그래서 잘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요 잠깐 지우고 제가 다시 이 상황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지금 상황 다시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군 G가 있고요. 이 G의 부분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여기 G가 있고, 그래서 H를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자명한 부분군 이렇게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는 군이 뭐였어요? 그래서 요 H의 정규화 부분군이라고 했죠? H의 정규화 부분군은 요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H를 정규 부분군으로 만들어주는 군, 정규화 부분군이었고, 여러분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 요 정규화 부분군의 정의는 어떻다 그랬어요? G의 부분군이 되니까 G의 원소 가지고 오고요. 아까 했던 거 그대로 H를 정규 부분군으로 만들어 주려면요, 그 원소를 포함하는 H의 자아이유류, 우이유류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조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잘 한번 보세요. H의 위수는 아까 P의 거듭제곱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P군이라 그랬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P의 거듭제곱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황을 잘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요. 사실 우리는 밑에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있죠, 여기. 자, 여기를 제가 L1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지수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N 쓰고요. 여기를 M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공식이 뭐냐면 L은 N 곱하기 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괜찮죠?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 자, 다시 요거 이제 우리 아까 증명한 사실은 뭐였었냐면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H가 이렇게 이제 P군일 때 얘기예요. 이제 까먹기 전에 다시 H가 이제 P군일 때요, 요 L하고 뭐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M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H 위에 이제 더 큰 군 G는 이제 너무 크니까 요 정규화 부분군 생각하자라는 의미에서요. 요 L하고 M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가 있다 그랬었냐면 요 L하고 M하고는요 법 P에 관하여 합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읽어볼 건데요.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한번 써봅시다. 만약에요, 요 L이 법 P에 관하여 0이 되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인 경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다시 얘기하면, 이 H에서의 지수가요, 뭐의 배수다는 얘기예요? P의 배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H의 위수 분명히 이제 P군이기는 한데요, 사실 이 지수도 아직 P로 더 나눠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인 경우는 무슨 얘기할 수 있냐면, 요거인 경우에는 우리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요 L하고 뭐하고요? M하고 법 P에 관하여 합동이라면서요. 그러니까 M도요, 뭐의 배수라는 얘기예요? P의 배수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M도 P의 배수인데요. 잘 보세요. P의 배수 중에 특별하게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뭐라고요? 0이라고요. 그죠? 왜냐면 0 외에 나머지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중에 이제 P의 배수는 다 P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보다 1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잘 보시면 이 M은요, 원래 어떤 수였냐면 지수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 정규화 부분군은 H를 포함하고 있는 군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지수가요, 0이 될 수는요, 없어요. 그죠? 지수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요거는 P 이상의 이제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절대로 H의 정규화 부분군하고 H하고는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에 같다는 얘기는 지수가 1이 돼야 되는데 P 이상이기 때문에 1은 1보다는 큰 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H하고 G 사이에 이 지수 계산했을 때 이 지수가 P로 또 나눠진다면 어떻다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정규화 부분구는요 H를 항상 포함하면서 더 큰 군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 자, 2번째 상황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것도 이제 재밌어요. 자, 요번에는요,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L이요, 이렇게 P에 대해서 0하고 합동이 아닌 경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어때요? 요거, L이 지금 이거죠? 요 G에서의 H의 지수, 요 지수가 P의 배수가 아닌 경우, 다시 얘기해서 P하고 서로 소인 경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요 지금 등식을 다시 합동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P 이렇게요. 근데 또 M은 또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요 옆으로 다시 M은 아까 L하고 합동이라면서요. P에 대해서요. P에 관하여 합동이니까 요거하고 P에 관해서 합동인데 L이 어때요? P하고 서로소라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은요. N이요. 요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P에 관하여 1과 합동이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요 L에 더 이상 P라는 이제 약수가 없을 때요. 다시 얘기해서 이 L이 이제 더 이상 P로 나눠 떨어지지 않을 때는요. 요 재밌는 이 N이라는 이 수는요. 반드시 P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1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2가지 상황 다 잘 쓸 거기 때문에 요 상황 잘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